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어제 사실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또 일시적 숨고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예전에 진짜 예.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죠.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지금 뭐 2,650포인트, 예. 이제 한 30포인트 가량 남았나요? 코스닥 900포인트는 뭐 2포인트도 안 남았고 하는데 그러게요. 참 이렇게 보면은 종목별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더 최근 급등을 보인 것들이 진짜 과매수 국면이라는 그 느낌은 강한데 좀처럼 안 빠지니까 그렇죠. 대기 매수세도 예, 충분히 있는 것 좀처럼 같고요. 안 빠지고 예. 미국도 이렇게 항상 이 시간대 우리가 확인하는 미국 지수 선물 보면은 약보합이거든요. 약보합인데 네, 장이 열리면 그냥 안 빠져요. 그렇죠. 좀 하단이 지지되고.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FMC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FMC도 신경을 쓰는 시장인가 싶을 정도인데 네. 추세에 거스르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거. 원래 일단 또 뭐 시장에 변화가 맞서지 말라는. 보이면 그렇죠.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측 자체가 조금 예, 무리할 그래요.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또 상승했습니다. 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전문가들은 기업들 실적이 좀 이번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네. 시장에서는 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는 약간 좀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증시는 분위기는 상당히 호황에 좀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이제 각 기업별 실적에 분명히 이제 주목할 시점인 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개별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슈에 따라서도 이제 종목들 희비는 약간씩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총 상위에 있는 뭐 기술주들 대부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왔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 이런 쪽은 그 미국의 이제 백악관 관리들하고 뭐 회동을 한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2.18, 2.05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출시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3% 이상 올랐고요. 지금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리비안이라든지 포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하락 마감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자 등장 때문인지 이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이제 가장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량의 그 가격을 좀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 실적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감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지만 역시나 개별 기업들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저 포드 픽업 나오네요. 진짜 보면 진짜 미국 사람들 저런 차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네. 저건 이제 전기 트럭이었고 이제 좀 전기차 네.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뭔 가격을 갖다가 예? 10,000불이나 뚝뚝 이렇게 할인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어지간히들 남겨 먹나 봐요. 저래도 남으니까 네네. 팔겠죠. 자동차 업계 뭐 지금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네.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볼 때는 최소 진짜 영업 이익률 한 5% 이상씩 늘 지키면서 팔아왔었고 그래요.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면 좀 이익률 떨어지지만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프로모션 안 하는데도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잘 팔린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예. 지금 뭐 이익을 좀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죠. 저거 이 사이버 대표께서는 네, 이 대표께서는 한수석은 저거 타겠다던데 이 대표께서는 저거 타시겠어요? 저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큰 차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서 네네네 저 정도까지의 큰 차를 뭐 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주 특별히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어제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뭐 매크로 지표상 제가 볼 때 뭐 눈에 띄는 뭐 그런 중요 이벤트들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산업이라든지 뭐 개별 이제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방금 나왔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제 국내에 있는 또 많은 기업 섹터들에게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향후 사업적으로 어떻게 또 방향성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실적 추정이라든지 사업 방향성에도 어느 정도 좀 실마리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7월 20일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 3월 달에 이미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지를 한번 했고요. 네. 5월 달에 추가적으로 한번 좀 수정된 내용을 또 발표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첨단 전략산업 특허단지 발표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분야를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는 뭐 거의 뭐 전체 뭐 경제에서 한 뭐 70%, 80% 이상 다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뭐 중요한 산업 이쪽 분야에서 특허단지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발표하는 뭐 이유들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쪽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업이고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이제 특허 단지를 일부 이렇게 설치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나온 정책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분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이쪽 관련된 섹터 종목들은 또 이런 기대감이 이번 주 내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미 뭐 숫자상 확인된 것들은 3월달, 5월달 보도기사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제 특허단지 좀 발표가 된다는 좀 또 시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 미래차 쪽에서는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로 확대하겠다. 또 로봇 쪽도 있네요, 보니까. 네네. 네. 근데 이번에 좀 발표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미래차하고 로봇은 6개까지 포함됐는데 네. 요번에는 뭐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가 언급해드렸던 4개의 산업 분야에서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네. 2차 전지, 바이오. 그렇죠. 이쪽에서만 일단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추가적으로 15개 단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세부적인 어떤 산업 이슈들은 차후에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바라기는 그동안에 무슨 늘 미래 무슨 첨단 뭐 핵심 뭐 해서 한 대여섯 자로 뭐 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막상 가보면은 상가들은 다 임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인 찾고 있고 사람은 없고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실질적이고 이렇게 알맹이 있는 그런 대책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발표되는 것들은 여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그 금액으로 봐도 크지는 않습니다. 네. 여튼 단지가 일단은 그러니까 부지 같은 게 되겠죠.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또 각각 이제 우리는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발표를 또 할 겁니다. 이미 네. 또 발표된 내용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최대 뭐 한 550조, 600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대기업들 이제 투자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로드맵들을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GDP 성장률 발표되고 했던 게 이 대표 보시기에 우리 시장에 특히 우리 코스피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주진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중국 경기가 좋아야 네. 우리 사실 경기가 좋은데 예.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중국적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숫자 데이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실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기대감, 경기의 기대감에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예의주시하게 보고는 있는데 좀 중국 쪽에서는 분명히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런 기대감들은 개별 기업들 또 주가에는 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고 또 네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전망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별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뭐 또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분위기 사실은 지금 여튼 달라지는 것 같고 과거 뭐 2018년 그 전까지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막 세계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네. 계속해서 보면은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경기는 안 좋아도 미국 경기는 좋다 이런 이야기는 향후에도 계속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시점적으로 이렇게 뭐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좀 큰 이제 국가들, 힘이 센 국가들이 계속 줄 세우기를 어떻게 보면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틈바구니 끼어 있는 이제 각 국가들,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제 나라이긴 한데 여기에서 어떤 처신을 잘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이 국익이나 뭐 기업들의 이익은 최대한 가져와야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무언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무언가의 대안들은 각 기업별로 찾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 대표님 어제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주들이 꿈틀거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진 내용입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MOU 체결이라고 나오는데요. MOU 체결. 이게 그냥 단순 MOU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경제 사절단이 같이 이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또 몇 개 있었고, 여튼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어떤 또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장소라든지 지역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뭐 규모로 볼 때는 뭐 1,200조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이 연간 뭐 20조에서 30조 그 범주 내에서 수주를 받는데 1,200조라고 하는 큰 시장. 이거 물론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뭔가 가져가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큰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순히 건설주들이 테마로 오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확실하게 MOU 체결 이후 분명히 뭔가 따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거의 뭐 계약에 가까운 정도의 MOU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건설이 지금 따낸 게 보니까 보리스필 국제공항 요거 확장 그다음에 뭐 현대화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뭐 전쟁 뭐 피해 지역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피해 지역 뭐 건설 지어져야 된다,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따낼 수 있는 수준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얘기는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지금 수해 복구 쪽에도 어떻게 우리 건설 쪽에서 할 일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뭐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지만 네.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산사태 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그런 네. 걸 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도 보니까 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 뉴스 보니까 주말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건설 장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코스피가 지금 닷새 만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고 뭐 코스닥은 지금 900선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 어제 좀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좀 대형주 단에 눈에 띄었던 기업이 저는 2개 있었는데 네. 대표적 삼성전기하고 이제 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글쎄 홀딩스. 삼성전기가 참 요즘 네, 삼성전기가 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인데.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좀 올라올 만큼도 올라와 있다, 뭐 좀 적정 주가 레벨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제 꽤나 올라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더 올라가려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해봤고요. 나왔던 이슈는 지금 분명히 있었는데 전장용 파워 인덕터 시장 진출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쪽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동사가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 그 수동 소자 중에서 인덕터, 그 중에 이제 파워 인덕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주말간 전해지면서 월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파워 인덕터는 전기 회로에 적용이 되는 그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변환시켜주고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전자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읽기 쓰고 계신 휴대폰하고 자동차랑 비교하면 자동차에는 한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휴대폰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쓰일 거고 향후에는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삼성 전기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MLCC라고 하는 게 주력 이제 사업이었습니다. 이 캐패시티가 주력 제품이었는데 이 파워 인덕터를 이제 제2의 MLCC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MLCC가 적층 세라믹 컨덴서. 네네, 소위 예. 말하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3대 수송 소재 중 하나이고요. 이 파워 인덕터, 그다음 저항기까지 해서 통상 이 업계에서는 3대 수송 소재로 많이 부르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IT, 전자기계는 무조건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쓰일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잡겠다 하는 거고 사실 국내에서는 좀 대체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쪽 시장은 누가 강자냐면은 일본하고 대만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제 대만 업체들이 늘 이제 강세를 띠는 그런 제품들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삼성전기가 이 시장을 늘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좀 계속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스코 그룹주도 봐야죠. 네, 포스코 그룹주도 어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특히 아니, 이제 최근에 흐름 너무 요새는 좋잖아요. 예. 포자 붙은 거는 다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이야기 나올 정도로 포스코 DX. 네네 예. 맞습니다. 어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거의 사실 개장 초반 시장을 거의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종가를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포스코홀딩스는 좀 강했습니다. 그 속도는 느렸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강했고 다른 사실 그룹주들은 지난주에 그 포스코가 그 밸류데이라고 해서 IR 행사를 개최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집중해야 될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세 개 기업이 가장 이제 중요한 기업이고 나머지 포스코 그룹주들은 개별 이슈이거나 또는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급등했지만 다시 내려왔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6.94%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포스코가 결국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될 그 방향성을 확실히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전통적으로 철강 회사이고 지금도 절대 나선 철강인데요. 이쪽은 앞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더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투자해서는 뭔가 회사 기업 가치를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2차 전지 이쪽 소재 사업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금 방향성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어디냐면 롯데입니다. 롯데. 롯데요. 롯데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여기도 탄소 중립 때문에 이쪽 사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데도 지금 잘 보시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다가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갈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롯데 그룹주들도 좀 주가가 올라오는지는 또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은 롯데 그룹주 내에서 어느 쪽인가요? 롯데케미칼이 되겠죠. 케미칼. 예, 롯데케미칼이 지금 화학 사업을 하는데 예. 전통 화학 사업 가지고는 이제 성장성이 없어요. 아. 앞으로 그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어떻게 키우는지 분명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흑해 곡물 수출 협상 이 기한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기한을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서요. 이러면은 곡물 관련주, 곡물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테마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봐야 될 건 아마 예, 예. 그쪽이 될 것 같아요. 곡물 관련주, 네, 예. 일단 뭐 우려는 했지만 일단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먹는 거 중심으로 많이 또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네.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었고 우크라이나 지금 이 곡물 수출 그 비중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지금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는 하지만 예. 제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바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수출이 지금 백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상에 지금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분명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가 이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의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뭔가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이쪽 섹터 종목들이 또 테마성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밀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오르는지 추세적으로 돌아 올라가는지를 또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참 그거 하더만요. 지금 정민앵커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저 내용 뉴스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딴 거 없이 그냥 밀이든 옥수수든 곡물 선물 시장에서 그냥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반짝 뛰니까 얼마나 또 매물이 많은지 오히려 하락 마감이잖아요. 네. 하락 마감이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죠, 워낙. 변동성이 네. 크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 우크라이나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아직도 저 뭡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냥 이걸 물러서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체제의 위험까지도 느낄 정도인데 여기서 그냥 쉽게 물러날까 아니면 이 판을 더 크게 벌릴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마무리돼서 전쟁 복구 재건 들어가도 야 뭐 전쟁 난 나라에서 무슨 뭐 복구해주고 돈 달라 그러냐 이 소리 할까 봐 실컷 일은 해주고 돈 못 받을까 봐 설마요. 설마 네, 그러니까 설마가 또 우려가 될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예, 이게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중국 한참 좋을 때 네 수주 많다고 물건 굉장히 많이 갖다 줬는데 예. 소위 말하면 떼인 기업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거 나중에 대손 처리하고 이런 기업들 꽤나 있었습니다. 계약금 먼저 받고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계약금 받고 사실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 계약금 그뭐 얼마 된다고 본 계약이 예. 사실은 뭐 그래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들. 그러니까 결국 외상 거래 했는데 돈 받아야 되죠. 예. 아직 우리 정민은 그 모진 사람들 많이 못 만나셨구나. 어. 그 MSCI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8월 달에 이제 편출입 종목이 또 바뀌잖아요. 네,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종목 여기에서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은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을 이제 낮춰야 되는 거고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반대로 자금 유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 이게 이제 인덱스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그 패시브 자금들의 그 들어오고 나감의 이제 그 기대감들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그 수급에 의한 이제 주가 변동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있다는 것들은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좀 있었다. 근데 최근 뭐 한 2, 3년 특히 이제 뭐 한 1년 사이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미리 올라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편입될 것 같다고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좀 많이 더 집중을 하는데 네. 이들 기업들이 대체로 좀 시총이 기준점이 안 됐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덱스 자금들이 그 이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랐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가 변동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 그래서 시총이 얼마가 되면 일단 편입됩니까? 지금 뭐 기준으로 보니까 4조 4천억에서 한 4조 8천억 이게 이제 약간 허들인 것 같아요. 허들이에요?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가총액 규모이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기준은 낮아지는데 지금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는 4조 4천억에서 한 4조 이제 8천억 범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 되는 네.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넘어가는 기업들이 소위 말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기업들이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JYP 엔터하고 이제 금양이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크호스로 지목되고 있는 게 또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추세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시총 기준으로 볼 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건 에코프로하고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편입은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 패시브 자금들이 엄청 뭐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기에는 좀 약간 부담은 좀 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 대표님 지금 저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지수 내 이제 비중 따라서 기계적으로 담아야 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죠. 수급적인 기대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가 국내 펀드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괜찮네, 요거. 네네. 바짝 띄워놓고 마지막 끝물에 MSCI 지수 편입된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담는 애들한테 따닥 넘기면 이거는 뭐 멋진 차익 실현되네.
네, 그게 이제 과거에는 잘 통했는데 과거엔 잘 통했는데 이게 최근 한 1년 사이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네. 이게 잘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보다 수익이 안 나더라는 거고 이게 사실은 뭐 MSCI, FTSE 이런 지수, 인덱스 뭐 지수가 되겠는데 이거 사실은 보고 투자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잡아주는 건 국내도 뭐 있겠지만 해외 외국인들 펀드가 되겠죠. 가장 예. 최근에 기억으로 남는 게 그놈의 BBI지. 그렇게 급등하고 나니까 뭐 거래소에서 뭐 네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또 ETF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 네, 맞습니다. 뛰어들었으면 다들 고생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그랬죠. 네. 맞아요.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620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00포인트. 코스닥 결국에 900포인트 또 회복이 될 걸로 보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1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3만 1,000원, 0.6%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SDI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약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66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는데 오늘장 호가 흐름도 좋습니다. 2%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4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1,000원이죠. 에코프로 와 오늘 100만 원.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100만 원 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다시 한번 100만 원을 재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2%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지금 호가에서는 101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예상되고요. LNF는 오히려 5.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21만 2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 1.8%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12만 6,300원이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 2% 하락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5% 약세 예상되고요. HPSP가 2%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6,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PSP 지금 시가총액 10위권으로도 올라온 상황이고 최근에 또 연일도 특징주로 좀 이슈 부각이 되면서 또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이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이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네, 포스코 그룹주 시장은 시장에서는 이거 한번 쏠림 나오면 좀 무섭더라고요. 네네. 무섭고 또 오래 가고, 뭐 거기에 대해서 꺾이기 전에는 뭐 뭔 얘기를 해봐야 다 쓸데없는 얘기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구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예상 체결 지수가 저런 날은 그동안 경험적으로 장 열리고 나서 별로 안 좋아서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호가하고 이제 시초가하고 또 다를 한데,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장도 좋고 했는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코스닥도 저 900 안착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몇 개 주도주들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두루두루 좀 확산이 돼줘야 되는데 한번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보합 출발이면 좀 양호하게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니 오늘 같은 날 하다못해 저 뭡니까 뭐 한 0.4% 0.5% 이렇게 해줘도 뭐 할 판에 지금 0.1%가 안 되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게 가는 종목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맨날 이제 앉아서 저걸 매일 평소보다 더 열심히 보다 보니 이런 날 별로 장열과 안 좋았어요. 오늘은 좀 예외가 되기를. 한번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개장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여지세요?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쏠림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서 보니까 HPSP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게 상장한 지 이제 1년 된 종목인데 시가총액 벌써 10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그 호가 창모 왔을 때 시총 상에 있는 종목들 보니까 일단 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의 기업들이 좀 제가 볼 때도 좀 눈에 띄거든요. 지금 리노공업, 뭐 동진세미캠, 뭐 HPSP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2% 가까이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솔브레인도 지금 1.6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코스닥은 일단은 지금 예상 호가창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플러스권에서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소부장들이 지금 올라오는 추세를 봤을 때는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여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뭐 코스닥은 뭐 900선 안착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형주 뭐 코스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튼 뭐 지난 일주일 꽤나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 7만 원대 삼성전자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저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 이제 27일, 26일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IR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분명히 해줄 거고 그 기대감들 향후에 또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삼성전자 말씀 주시니까 저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언팩 행사 처음으로 네네 하죠.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네네.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여튼 예. 반도체 일단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언팩 행사가 이제 7월 26일로 확정된 것 같고 예. 장소도 이제 서울입니다. 예. 한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돼서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그 이익을 여튼 스마트폰 쪽에서 꽤나 지금 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시 그 시점들 지금 앞당기고 있는 거고요. 한국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다른 특히 이제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 미국인들에게 여쭤보기도 하는데 이 두꺼운 폴더블 폰을 왜 쓰냐고 한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에서는 안 팔려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 G 그리고 플립이요. 예. 네 중국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 우리나라 문화권 가지신 분들에게는 꽤나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딱 택한 것 같습니다. 팔릴 수 있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행사를 하자. 아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네네.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여튼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계속 있는데 오늘 제가 뒤에 탐방 기업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이넴텍, KH바텍, 세계하이테크가 공이 다 상당히 지금 올해 이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작년도 그 네 번째 시리즈였죠. 여기서 1,010만 대를 출하했는데 올해는 지금 1,500에서 1,700만 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50% 이상의 성장률이 올해 예상되니까 대부분의 기업들 매출액 관련 부분에서 50% 이상 성장은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거고 예전에 파이넴텍은 그 기업 탐방 다녀온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제가 사실 요 세 개 예. 기업 정리했는데 파이넴텍, KH바텍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예. 세계하이테크는 제가 아마 개장하고 또 말씀드릴 건데 네네. 예, 이 기업들이 다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맨 하단에 그 상승 여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밸류에이션을 다 비슷하게 해봤는데 파이넴텍이 146%, KH바텍이 44%, 세계하이테크가 지금 50%예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파이넴텍이 가장 좋은 시점이고 오늘 말씀드릴 세계하이테크도 상당히 지금 좋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열리게 될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이것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 온라인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당첨되면 갔다 오는 거고요. 당첨 아, 안 되면 언팩 저도 행사에? 네, 당첨 안 되면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직접 갔다 오시면 또 그 분위기를 저희한테 전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같으면 당첨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럼 좋겠는데 일단 저도 신청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 넷플릭스,
또 모건 스탠리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미 연준이 어떤 어떤 내용을 내놓는지에 대해도 투자자들이 좀 지금 관전 포인트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닷새 만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호가에서는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2% 상승입니다. 2,625포인트. 코스닥 900선 돌파해내네요. 0.36% 상승하면서 901포인트. 코스닥 오늘 900선 안착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시장 일단은 지금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73,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이죠. 539,000원. SK하이닉스 역시 호가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1% 상승 보여줍니다. 118,6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73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올라갑니다. 삼성 SDI가 0.2% 상승 697,000원이고요. LG화학이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04,000원이죠.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올라갑니다. 1.2% 상승하면서 484,000원이고요. 기아도 0.58% 올라갑니다. 8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올라갑니다. 281,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3% 상승합니다. 102만 2천 원. 호가보다도 좋네요, 흐름이. 결국에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100만 원 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에코프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떨어집니다. 67,300원. LNF가 0.4% 하락하네요. 0.2% 하락. 22만 5천 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2% 올라갑니다. 12만 6,700원이죠. HLB가 0.3% 상승입니다. 32,200원이고요. 포스코DX가 1.5% 떨어지네요. 펄어비스가 0.9%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지역이 1.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성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6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 투자자도 109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47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섹터, 의약품, 운수장비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전기전자 화학 섹터에서 매수 보여줍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화학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제조업 섹터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0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40억 원, 기관은 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지금 현재 보합으로 개장이 됐네요. 1266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떻게 보여지세요, 지금? 환율, 예. 뭐 지금 어쨌거나 계속 고만고만한 흐름이죠. 고만고만한 흐름인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거 같습니다. 우리 저 한때 네. 이 출렁출렁거리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서 이 달러 환율의 중심 허리는 예. 한 1140 내지 1150, 한 1150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이게 고마 한 100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50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 뭐 그래서 다시 또 1300이냐 아니면 1200쪽이냐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예전부터 그래도 한국 원화는 다시는 세 자리로 즉 1,000원 아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에 섞인 전망들이 많았는데도 좀처럼 숫자 자체가 안 주네요. 돈 가치가 없는 데다가 환율 자체도 저렇게 우리나라처럼 저 네 자리 숫자 천 단위 이거 잘 없어요 이거. 그런데 지금 당장 안 움직이네요. 안 움직이고 저거하고 또 외국인 수급하고 지금 연결하기도 또 특별한 어떤 상관관계는 아직 안 보입니다. 네. 예. 아니 오늘 저희가 앞서 좀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긴 네. 해요. 확실히 이제 곡물 가격이 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련주들 쪽에 이제 좀 테마주를 엮이는 것 같은데 뭐 한탑, 사조동아원,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KC패드, 팜스토리, 대한제당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게 맞겠죠?
네, 제가 제가 좀 약간 단순히 애매해서 단순히 테마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네.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고요. 이들 기업들이 물론 이제 좀 실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테마로 오른 기업들이 그러면 지난 그 1년간 그 실적을 좀 잘 되돌아보시면은 수혜를 봤어야 될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숫자상 보면 수혜를 이제 보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제 기업들, 급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테마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뭐 전쟁이 작년처럼 뭐 고조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그냥 질질 끌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협상이 뭐 안 된 점은 안 좋긴 하지만 다시 또 이야기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외교적인 것들은 명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 싸움에서 지금 뭔가 답을 못 찾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계약 성사가 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튼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은 단순 테마성이니까 뭐 혹시라도 뭐 저점에 내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치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찾는 게 지금 전략이니까 그렇게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관련주도 좀 봤는데 오히려 삼성전기는 조금 쉬어가는데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대주전자재료 네. 아니면 뭐 코스모 신소재, 사막 컨덴서, 아바텍, 아모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MLCC 관련주로 엮여 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흐름이 괜찮네요. 그런데 오늘 좀 보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일단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은 지금 뭐 기존에 전자재료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그 2차 이제 전지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아. 오늘도 그 아마 음극재 관련된 이슈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예. 올라오는 종목을 제가 봤는데 코스닥에서 그 나노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도전재라고 해서 결국 이 실리콘 음극재 쪽,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그 기술 이제 개발 이런 쪽에서 부각이 될 만한 기업들로 연초도 많이 꼽혔던 게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인데 오늘 지금 코스닥 내에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는 거 봐서는 아마도 2차 전지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저 2차 전지에 뭐라도 걸쳐놔야 되는군요. 아니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너무 좋은 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또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6% 강세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이긴 해요. 이 와중에 LNF는 약간 답답한 모습이긴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난주에 그 포스코가 예. 그 밸류데이라고 개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기업이 어디였냐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가장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발표한 그 생산 캐파 제가 숫자를 좀 많이 주목을 했고요. 기존에 2030년까지 한 61만 톤을 생산한다 이런 게 기존 계획이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발표한 걸 봤더니 100만 톤으로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만 톤이요? 네네. 그러니까 39만 톤을 더 늘린 겁니다. 계획상. 그러니까 상향 조정한 거고 요거를 매출액 환산했더니 36조가 나와요. 예. 요 매출액 환산은 양극재 매출만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스코 그룹사에 발표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만 톤 양산되면은 그때 3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잡은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들 비교해 봤는데 에코프로 BM이 71만 톤일 때 25조 원 매출이 가능하고요. 네. LNF가 46만 톤일 때 16조 원, 그리고 LG화학이 34만 톤일 때 12조 원, 코스모 신소재가 15만 톤일 때 5.4조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각 기업별로 공식적으로 생산 캐파 발표한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극재만 지금 나온 이야기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몇 가지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그 시장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동종 업종들도 지금 보시면 대체로 27년까지 계획만 나와 있어요. 예. 이러면은 2030년, 그러니까 기간을 더 늘리면은 당연히 생산 캐파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생산 캐파를 상향 조정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상향 조정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기술력은 거의 이제 상향 평준화된 편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경쟁력은 자금 조달 능력이다. 그러니까 생산 캐파 짓는 것까지 좋은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할 필요까지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요번에 요 매출액 환산해 봤더니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22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5배 이상씩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최소한 5배 이상 커진다 보시면 되고 포스코피 체험 보니까 거의 10배예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거의 한 7년, 8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들 기업들은 아직 지금 크는 단계입니다. 성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계속 올라가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안 가고 있는 기업들,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기업들은 사둘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포스코피체 그럼 제2의 에코프로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2의 에코프로가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같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에코프로 BM보다 일단 포스코피체엠이 시총도 높고요. 제가 볼 때 더 앞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제2의 뭐 이러고 하니까 약간 좀 마바라 분위기가 나네. 예. 근데 결국 이제 1등 기업이 있고 2등 기업이 생기는데 지금 이쪽 시장 보니까 1등, 2등 할 거 없이 지금 보니까 5등 기업까지도 주가가 좋아요. 모든 기업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는데 준비를 잘했던 기업들이 지금 확실히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2분기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다 이야기는 있지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길게 보실 때 이익이 성장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폴더블 얘기하시다가 그 파인엠텍,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중에 세경하이테크는 이 개장 후 말씀 주시겠다 한 게 탐방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6월 20일 탐방 다녀왔고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끝으로 가볼 만한 기업은 제가 다 가본 겁니다. 이번에 다 체크를 했고 공통 사항들 제가 확인한 게 있으니까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올 초 협력사들에게 올해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 대략 한 1,500만 대에서 1,700만 대 이 정도를 출하할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요 숫자로 지금 함축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1,010만 대 팔았으니까 대체로 성장률은 50% 이상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여기에서 특수 보호 필름이라고 하는 걸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역시나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간 내장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갖다가 주면은 삼성전자에 다시 납품하는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2019년부터 독점 공급했는데 올해도 독점 공급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요. 이원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만 잘 팔면 동사 실적도 무조건 올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2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을 보시면은 세스맷이라고 하는 기업을 1월 27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그 배터리 팩 안쪽에 그 들어가는 필름을 역시나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필요하냐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 화재 이슈가 많잖아요. 예. 이 화재 이슈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일부 소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기능성 필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 완료가 된 이후에 양산하게 되면은 동사 이제 연결 실적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연간 실적 추정해봤는데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1분기 이미 영업이익 46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 작년에는 마이너스 11억 기록했는데 올해 벌써 46억이에요. 이 정도 페이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영업이익 3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10% 이상 넘어가는 게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점, 단기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 시장까지 진출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리포트는 또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까지 좀 짚어봤고 또 그 이전에 다녀온 기업 탐방 그 기업들 혹시 또 추가로 조금 더 보강해 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말에 나왔던 뉴스 예. 중에 제가 요 뉴스를 봤는데 MC넥스 예.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한번 예, 소개를 예. 시켜드렸던 기업인데 전장 부품 쪽 사업 주목하라 말씀드렸는데 동사 그 대표이사가 그 센싱 카메라를 기아에 그 EV9이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3분기부터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에 공급하지 않았던 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후방 카메라, 뭐 어라운드 뷰 이런 쪽으로만 공급했는데 올해 달라진 게 뭐냐면 센싱 카메라, 그 다음에 전기차용 워터 펌프, 지문 인식 모듈 이런 것까지도 공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단은 공급한다라고 시장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룹 앞으로 나올 만한 차종 16개 모델에 독점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좋은 포지션, 매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MC넥스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아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그때 제가 투자 의견 중립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2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업도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 종목 말씀드리면 키이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키이스트. 는 제가 그 연초에 한번 설명드렸던 예.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실은 올해 본업도 좋은데 시장에서는 본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이거 이익이 나올 건데 제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원래는 드라마 제작 회사인데 그렇죠. 올해 이익이 그쪽은 상당히 관심이 좋아집니다. 없고 네, 어디에 관심이냐면 2차 전지? SM 그 그룹 이야기 한참 아, 나올 때 그래요? M&A 네. 이슈입니다. M&A. 그래서 지금 매각 이슈가 그때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키이스트가 주가 변동이 있거든요. 위아래 지금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는 변동이 나오는데 그 이유들은 M&A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거고 꽤나 지금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기업이 한 서너 군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키이스트는 M&A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